자, 10페이지에 있는 요 문제들은요, 앞에 9페이지랑 같은 공식을 사용을 하는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밑에 2번도 그렇죠. 밑에 2번도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것만 찾으면 앞에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성빈아, 이거는 x로 어떻게 하고 시작하면 좋을까? 요런 애들을 찾고 싶으니까 이 주어진 식을 x로 한번 나누는 거예요. 응? x 제곱은 x로 나누면 뭐가 돼? 그럼 x가 하나씩 지워지지 않을까? 그럼 x만 남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를 x로 나누면 어떻게 돼? 사라지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니? 그 다음에 1이라는 애를 x로 나누면 x가 요렇게 분모로 들어가서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맞아요? 자, 요렇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가운데 있던 마이너스 1만 옆으로 싹 넘겨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은 1입니다 라는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요 과정만 앞장과 다른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지? 그래서 1번 답은 그대로 1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러면 요거는 가해야. 요거 공식이 뭐야? 그렇죠. 요것의 제곱 마이너스 2 요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방금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1제곱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얼마다? 요렇게. 네, 요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죠. 밑에 한 개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분의 1입니다. 강혁아, 이거는 뭐죠? x 플러스 x분의 1 세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 그쵸. 요렇게 변형이 될 거고, 그럼 방금 전에 얘가 1이었잖아. 그치? 1 집어넣어주면은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이 뭘까? 마이너스 2.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가 되겠다. 곱셈 공식 변형을 여러분들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잘 풀 수 있을 거고, 이 문제 풀었나요? 36번에 1번. 이거는 뭐만 쓰면 풀릴까 하느라 요거를 이거 딱 보면 생각나는 게 뭐야? 제곱 땡. 괄호 2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맞아. 이거 합차 공식이라고 하죠. 그럼 요것의 값이 지금 6인데 얘의 값이 2니까 얘의 값은 당연히 뭐예요? 마이너스 얘하고 곱해가지고 6 됐잖아. 3. 3이죠, 3. 그치? 네, 요것만 해주면 되는 문제죠. 답은 3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이랑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인수분해랑 우리가 꾸준히 계속 그 암기 테스트를 볼 거거든요. 외우셔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보겠습니다. 서영아, 오늘 테스트 봤니? 테스트 봤어? 안 봤어? 왜 안 봤어? 서영이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 왜 안 봤어? 뭐 했어? 밑에서. 교재는 10조까지 끝났어? 끝났어? 그럼 10문제짜리 시험은 봤어? 안 봤어? 뭐 했어, 2층에서? 여러분이 그날 내가 하자고 하는 것들을 해줘야지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거지. 아,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수업만 듣는 거 가지고 공부가 되니? 듣는 건 듣는 거고 공부는 니네가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공부하는 의미가 있지, 얘들아. 이제 우리 중간고사까지 얼마나 남았어? 한 달 하고 한 열흘? 호원은 한 달 하고 열흘. 나머지 학교는 한 달 하고 3주 정도? 그 정도 남았거든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시험이 정말 중요하다. 중학교 때 내신이 뭐가 중요해? 첫 번째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딱 그 시험. 그 시험이 나의 고등학교 시절의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지? 중학교 내신이 낮았든 높았든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가 출발점이 되는 거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출발점에서 크게 변화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딱 한 3등급 이렇게 딱 끊어주면 대부분 그 3등급에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가고요.
처음에 뭐 5등급에서 스타트 하잖아요. 그럼 거의 5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이러다 끝납니다. 그만큼 첫 번째 시험이 중요해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날짜들이 너네한테 진짜 중요한 시간들인데 외울 거 외워주고 숙제할 거 해주고 바쁘게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11페이지 보면 이제 항등식이라는 애가 나오죠. 항등식. 자, 항등식. 여원아 항등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었죠? 항등식? 맞아요. 등호를 기준으로 등호가 이렇게 있는데 좌변에 있는 식이랑 우변에 있는 식이 완전히 똑같이 생긴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항등식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였냐면 만약에 여기가 x 플러스 3이고 여기가 뭐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써있다. 그러면은 사실 요거 분배해가지고 정리하면은 얘랑 어때요? 똑같은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100을 집어넣든 항상 좌변과 우변은 똑같겠지. 그래서 항등식이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긴 식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좌변과 우변을 요런 모양 또는 요런 모양으로 정리해 준 다음에 비교하면서 푸는 거였죠. 비교하면서.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다. a-1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에요. 근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 식을 보고 바로 여기서 a 값, b 값을 딱딱 잡아내야 돼요. 왜냐면 이쪽이 0이었잖아. 그지? 이쪽이 0이 나왔다는 건 좌변에 있는 요 x의 개수하고 요 뒤에 달려있는 상수항이 모두 다 하영아 얼마였다? 0이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이렇게. 그치? 그러면 도연아 a-1이 0이니까 a는 뭐야? 1. b 플러스 1이 0이니까 b는 뭐야? 이렇게 a 값, b 값을 대답하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식이 자 우변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3x-2 이렇게 썼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자 이제 비교하는 거지. 하늘아 여기 a-1이라는 부분이 우변에 누구랑 같아야 돼? 3x 그죠? x는 빼고 3 3. 그럼 얘가 3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로 b 플러스 1이라는 부분은 누구랑 같아야 돼? 2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다. 요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등식을 보는 요령이죠. 그래서 항등식을 좌변, 우변이 똑같은 식이다 라고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식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겠지. 항등식 문제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주간 테스트에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간 테스트마다 항상 항등식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기출문제를 풀어봐도요. 항등식이 안 나오는 시험지는 없습니다. 항등식에 관련된 내용이 적어도 한 번, 두 번씩은 나와요. 그만큼 항등식의 개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등식 꼭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 얘기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x라는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이 다항식을 x-1로 나눈다. 자, 그때 나머지가 뭐겠느냐? 이런 질문을 만나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쓰죠. fx를 x-1로 나눴어. 그럼 x-1에다가 자 곱하기 가해야 뭐 해주지? 몫에 해당되는 애를 이렇게 곱해주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뭐 해주죠?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더해주죠. 이게 항상 어떤 나눗셈을 했을 때 그 나눗셈의 상황을 한 줄의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식을 쓰면 이건 항상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그래서 소라 여기 x자리에다가 우리는 얼마를 넣어볼 거야? 1을 넣어볼 거야. 그럼 x자리에 1을 넣는 순간 여기는 f1이 되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x에 1 집어넣으면 얘가 0 되거든요. 이렇게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버리고 누구만 남아? 나머지 r만 남는다. 그래서
fx라는 식을 x-1로 나눈 나머지는 결국 그 나머지는 f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게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중간 과정이 없더라도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fx를 x 플러스 5로 나눈 나머지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강혁아 우리는 여기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5 아니고 f 마이너스 5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요. 그 1차식이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 그게 나머지입니다. f 마이너스 5 이렇게. 서영아 그럼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야? f 마이너스 3 그렇죠? f 마이너스 3. 성빈아 그럼 fx를 2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뭐야? 그렇죠. f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늘아 그럼 gx를 3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는 뭐야? G 3분의 g 3분의 2 이렇게. 도현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너는 앞에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냐. 봐봐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알겠어요? 이게 0이 되려면은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되겠나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앞에 플러스 3이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둘이 더해서 0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값을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은 거가 이거인 거예요. 나머지인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뒤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쪽으로 가서 자, 여기가 이제 항등식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다음 등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방법이 두 가지예요. 개수 비교법은 앞서서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식을 딱 바라봤을 때 자, 이 식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 부분이 영원아 어디랑 같아야 돼? 그쵸? 요 부분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 플러스 3 얘는 누구랑 같아야 돼? 맞아요. 요 부분이랑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 a-b가 5고 a 플러스 b가 3이다. 이렇게 두 개를 얻어낼 수 있고요. 이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a, b를 찾으면 되는데 어디가 어떻게 찾냐 하영아? 그죠? 둘이 빼도 되고요. 어떻게 돼? 더해도 돼요. 왜냐면 빼면은 a라는 문자가 없어지겠고 더하면 누가 없어져? b라는 문자가 없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한 문자가 없어지게만 해주면 되니까 자 더해볼게요. 성빈아 더하면 어떻게 돼? 는 8 좋아요. 그럼 2로 나누면 a는 4. 자 a가 4라는 걸 알았으니까 4를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b는 뭘까? 좋아요. 이렇게 a값, b값을 찾는 것. 이런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수 비교법이라고 불러요. 이쪽 식이랑 이쪽 식을 딱 다 전개시켜 놓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이랑 똑같고 여기는 여기랑 똑같고 여기는 여기랑 똑같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개수 비교법. 그러면 밑에 수치 대입법 이거는 뭘까 강혁아? 수치 대입법? 어떻게 하는 거지? 수를 대입해서 방금 전에 이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고 항등식은 x 자리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네가 그냥 넣고 싶은 숫자를 x 자리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지? 강력이라면 얼마를 넣을 거야 처음에? x에 넣어요. 아무거나 넣어도 돼. 1이요. 1을 넣자. x에 1을 넣어볼게요. 자, 요 식에다가 x에 1을 넣었어요. 좌변이 몇이 되죠? 8이요. 8이 되고요. 우변에는 x 자리에 지금 1이 들어갔으니까 a 빼기 b 더하기 a 더하기 b죠. 그럼 b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네요. 뭐만 남아요? 2a. 2a만 남죠. 그럼 바로 a 값이 얼마야? 4. 이렇게 찾아지네요. 그쵸? 그럼 이제 b 값을 찾기 위해서 1 말고 다른 거 하나 넣어볼 건데 하나를 얼마 넣어볼까? x 자리에 2요. 2 넣어볼까? 그럼 x에 2 넣을게요. x에 2 넣으면 좌변이 뭐가 돼요? 12요? 가 아니라
플러스 3도 해야 되니까 13. 13은 하고 여기 x자리에 지금 2가 들어가니까 2가 이렇게 분배될 거 아니에요? 네. 분배되면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a 플러스 b죠. 그러면 뭐가 돼 결국? 3a 마이너스 마이너스 B. b가 되지, 그치? 근데 우리는 a 값을 벌써 알죠? a가 4였잖아, 그치? a가 4였으니까 여기 a 자리에다 4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4니까 12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럼 결국은 13이 요거랑 같은 거예요. b가 얼마일까 그럼?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찾는 것을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떤 방법이 편해요? 개수 비교가 편하죠. 그쵸? 수치 대입법은 좀 특별한 상황이 있어. x자리에다만 1을 넣어보면 a도 없어지고 b도 없어지고 막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일 때 수치 대입법을 쓰는 거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개수 비교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더 단순하고 뭔가 이렇게 명료해. 쓰기 편해.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항등식을 처리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밑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자, 3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9번 같은 문제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서진이가 봤을 때 요거는 무슨 방법이 편할 것 같아? 그렇죠. 요런 게 바로 수치 대입법을 썼을 때 아주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이렇게 괄호로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 그럼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x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를 딱 집어넣었을 때 0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은 거야. 지금 괄호 중에서 제일 자주 나온 괄호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x-1이라는 괄호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럼 우리는 이 괄호를 0으로 만들어 보는 게 제일 편해. 그 말은 얼마를 넣어보자? x에 1을 넣어보자.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1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넣으면 좌변은 뭐가 될까요?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겠죠. 그죠? 0. 그지? 1 넣었으니까. 그러면 우변에서 지금 자, 요 괄호 0으로 가고요. 그럼 여기까지 다 0으로 갈 거예요. 요것도 0으로 가니까 이거 다 0으로 갈 거고 이것도 0으로 가니까 다 0으로 갈 거예요. 뭐만 남았어? 1만 남았잖아. 그치? 그래서 C 값은 0이다 라고 바로 C의 값을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X자리에 이제 얼마를 넣어볼까? 하늘아, 얼마 넣어보면 좋을까? 2. 그치?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 괄호가 x-2니까요. x자리에 2를 넣어볼게요. 그럼 2를 넣었을 때 소라, 좌변이 뭐예요? 7이죠. 그죠? 좌변이 7이 되고 2를 넣게 되면 자, 얘가 0이 됐으니까 첫 번째 덩어리 0으로 갔고요. 얘가 0이 됐으니까 두 번째 덩어리까지 0으로 갔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덩어리에다가 x자리에 2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럼 세 번째 덩어리에 뭐가 남니, 소라? b가 남죠. 그죠? b가 남고요. 플러스 c가 있는데 c는 어차피 얼마였어? 0이었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치? 그래서 b 값이 7이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성빈아, 세 번째로는 뭘 넣어볼까? 마이너스. 좋아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왜냐면 얘가 있으니까. 그죠? 요거라도 0으로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좌변이 뭐가 되니, 성빈아?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요 파란 애가 0으로 갔으니까 이만큼 0으로 갔어요. 자, 그럼 요거하고 요거가 남아있는데 자,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어. 그럼 보세요. 앞에 a가 있고요. 가해야, 요 괄호는 얼마가 됐니? 요 괄호 마이너스 2가 됐고 그 다음 괄호는 얼마가 됐죠? 마이너스 3이 됐어요. 자, 요렇게 요 덩어리가 나왔고 두 번째 덩어리에는 플러스 b 한 다음에 여기 x자리에도 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요 괄호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됐죠. c는 뭐 어차피 0이었으니까 안 써도 되고. 자, 그럼 요 상황에서 b 값이 7이라고 아까 찾았으니까 b 자리에다가 7 넣을게요. 자, 이렇게 7 넣어줄게요. 그러면 자, 요게 하영아 몇 a야? 6a. 그리고 요게 그렇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는 6a 마이너스 14하고 같은 거잖아. 요거 계산하면 이제 a 나오겠죠? 마이너스 14를 넘기겠습니다. 12는 6a. a는 2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푸는 게 하느라 무슨 법이라고요? 지대 맞아요. x자리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풀어보는 방법이다. 서영아, 답이 뭐야 그럼? 답이 얼마일까? 9죠, 9. 그쵸?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항등식 문제들인데 이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42번이거든요. 42번. 혹시 42번 이거 어떻게 푸는 문제인지 기억나니? 이거 혹시 어떻게 푸는 문제인지 기억나니? 기억 안 나니? 본 적은 있을 텐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요, 정직하게 푼다면 어떤 풀이가 가능하냐면 다 전개해서 비교하는 풀이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개수 비교법을 쓸 수 있어. 근데 개수 비교법을 쓰려면은 이거를 다 전개해야 되잖아. 다 전개해야 되니까 전개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른 방법이 뭐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x자리에 얼마를 넣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넣어볼 만한 숫자가 딱 하나 보여. 얼마? 2 넣어볼 수 있죠. 2. 그죠? 그래서 x에다 2는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x에 2를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니? 좌변이 5x 세제곱이 얼마가 될까? x에 2 넣으면 40이 되죠. 40 빼기 자, 4, 3, 12 플러스 t 이렇게 되고요. 우변에서 이거 0으로 갔고 이거 0으로 갔고 이거 0으로 갔으니까 19만 남았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늘아 d가 얼마야? 이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9 되니? 자, 그래서 d값은 일단 찾았어요. 그럼 우리는 5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라는 애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이 문제를 다 전개시키는 방법 말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립제법. 지금 보면 여기가 전부 x-2의 몇 제곱, x-2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얘를 x-2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x-2로 나누는 거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 자, 얘를 x-2로 나누는 것을 조립제법으로 해볼게요. 자, 하늘아 뭐라고 써야 돼, 숫자를?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9. 그죠? 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x-2로 나눌 거거든? 그럼 여기 앞에다 얼마 써야 되죠? 2를 써야 되지, 그치? 자, 2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로 쭉 나눴을 때, 조립제법 했을 때, 그대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5 되고, 자, 여기 10 되고요. 더하면 7 되고, 14 되고, 더하면 14 되고, 28 되니까 여기가 19가 돼요. 이걸 봤을 때 느껴지는 거. 이 19가 이거랑 똑같죠?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연 아니에요. 왜냐면 x-2라는 애를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x-2로 나눗셈을 하면요. 이것도 나눠 떨어지고 이것도 나눠 떨어지고 이것도 나눠 떨어져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나오는 19가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당연히. 그렇다면 또 하는 거야. 또 해. 2로 한 번 더 조립제법을 해요. 그러면 5 내려오고 곱해지면 10 되고 더하면 17 곱해지면 34 더하면 48이죠.
그러면 이 48은 누굴까요? 이거 누굴까요? 그쵸, 얘가 C예요. 이 48이 C입니다. 뒤에서부터 하나씩 나오는 거야, 조립제법을 하면. 한 번 더 할게요. 2로 다시 한번 조립제법. 자, 2로 다시 한번 조립제법 하면 5 내려오고요. 5, 2, 10되니까 더하면 27 되죠. 자, 그럼 요 27이 누구겠어? 27이 B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요 A, 요 5 있잖아, 5. 얘가 A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렇게 풀었을 때 가장 쉬워요. 얘가 D, 아니 얘가 C, 아니 얘는 아니었고, 얘가 C, 그 다음에 얘가 B, 얘가 A죠. 그 D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9라고 구했었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더하면 답이 얼마일까? 계산한 사람. 답 얼마야? 응? 100일이야? 100일 아닌데? 아니 이거 이렇게 3개 더한 다음에 9 빼는 건데? 너 이거 더한 거 아니야? 72. 72야? 71 아니야? 얘네 둘이 더하면은 75잖아요. 그거 얘도 80이잖아요. 그죠? 80에서 마이너스 9니까 71이 답입니다. 71. 아무튼 요거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푸는 문제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 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는 이제 항등식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항등식 문제가 항상 x에 대한 항등식만 나오진 않죠. x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게 여기 43번처럼 이렇게 생긴 등식이 있는데, 얘가 누구의 값에 관계없대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이 말은 k에 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 자, 이 말을 보자마자 우리는 이제부터 주인공은 누구다? 주인공은 이제부터 k다. 자, 주인공이 k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주인공은 k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게 뭐예요? 이 주어진 식을요, 다시 배열하는 거야. k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x로 묶여있고 y, z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얘를 k를 기준으로 다시 배열하자. 자, 전개시킵니다. 이렇게 분배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x가 붙으니까 k제곱 x가 되겠고, 마이너스 3kx,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ky, 플러스 z, 우변은 2k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여원아, 이거를 k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 맨 앞에다가 k의 차수가 제일 높은 애를 맨 앞에 둘 거야. 그게 누굴까, 이 중에서? 3K. k의 차수라는 건요, k의 거듭 제곱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 누가 제일 높아? K제곱. 얘가 제일 높아, 그치? 근데 이제 주인공을 k로 놓을 거니까 이거를 x k제곱 이렇게 쓸게요. x k제곱. 그러면 그 다음으로 와야 될 게, 강효가 여기에 그 다음으로 와야 될 게 2개 있거든요. 누가 와야 될까? 얘 다음으로.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요 놈과 요 놈이 지금 k에 대한 몇 차야? 1차지. 그래서 얘네 둘이 그 다음 자리로 올 건데, 우리가 보기 좋게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묶어가지고 쓸게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요거는 마이너스 x, 아니 플러스 x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y가 생길 거고, k 뒤로 빼서 요렇게 쓰겠습니다. 다시 분배시킨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게 k에 대한 1차.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k가 있어 없어? k가 없는 애들이잖아. k가 없는 애들 요거 남아있는 거, 요거랑 요거 쓸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z. 자, 이렇게 쓰고 얘를 이제 우변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계수 비교법이에요. 자, 여기 k제곱 앞에 붙어있는 요거 x, 이게 우변에 누구랑 같아야 돼? k제곱 앞에 붙어있는 거니까 이거랑 같아야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k 앞에 붙어있는 거, k 앞에 붙어있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요만큼. 자, 우변에는 지금 k항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없다는 거는 이게 통째로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마지막으로 이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z. 이건 성빈아 우변에 뭐랑 같은 거야? 그렇지, 얘랑 같은 거야. 이렇게, 그쵸? 얘가 마이너스 3, 얘는 2. 이렇게 해서 x, y, z 값을 찾으면 된다. 자, x 값은 벌써 나왔고요. x 값이 2라는 것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면은 얘가 0이 되려면은 결국은 x 마이너스 y가 0이 돼야 돼요. x랑 y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x가 2면 y도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2라는 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봐. 여기다 x자리에다 2 집어넣었어. 여기 x에 2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4 되잖아. 마이너스 4 플러스 z가 마이너스 3이에요. z 얼마야? 1.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읽고 k 값에 관계없이를 보자마자 주인공 k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식을 쫙 정리해주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k에 대한 이렇게 k에 대한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으로 쭉. 그래서 비교하는 거. 이런 게 항등식 문제다. 자, 우리 요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 밑에 44번 있죠. 방금 푼 문제보다 오히려 더 쉬워요. 자, 44번 답 하나 찾아보세요. 요 43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K에 대해 정리해가지고 답 한번 찾아보자.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K에 대해 정리해라 라는 것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전개를 시켜가지고 4kx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7y 플러스 50은 0이죠. 자, 우리는 이제 k만을 주인공으로 볼 거니까 k가 들어가 있는 요 두 친구를 앞으로 당겨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4x 빼기 y k 이렇게 붙여줄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 k가 없는 부분들을 다 뒤로 빼가지고 3x 마이너스 7y 플러스 50 이렇게 돼야죠. 아까 하늘이 여기 부호가 그지 마이너스죠. 여기 이 마이너스도 분배가 되면서 요 y도 분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k에 대해서 항등식으로 0이 되려면은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둘 다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 돼. 얘도 0이어야 되고 and 얘도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자, 4x-y는 0입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3x-7y 플러스 50은 0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걸 잘 계산하면 되거든. 봐봐.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요. 대부분은 가감법으로 풀지요. 더하거나 빼가지고 x나 y 중에 하나 없애잖아.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y를 넘겨. 그러면 4x가 y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면 y가 4x하고 똑같은 거니까 밑에 있는 식의 이 y 자리를 뭘로 바꿔도 돼요? 이걸 4x로 바꿔도 되지, 그치? 요렇게 푸는 방법을 우리는 대입법이라고 하죠. 대입법. 그렇죠? 이 문제는 대입법으로 푸는 게 더 편해 보여서 대입법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y 자리에 4x 집어넣으면은 3x 빼기 7, 4, 28x 플러스 50은 0이 돼가지고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5x고 50을 넘기면 마이너스 50이죠. 딱 떨어지네. x가 몇이야? 2가 되겠죠. 자, 그럼 x가 2라는 것을 아까 전에 요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x자리에 2를 딱 넣어주면 y는 몇이야?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x값 y값이 나오고 2x 플러스 y의 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12가 되겠죠. 2번. 맞았니?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44번. 그러니까 둘 다 항등식 문제였고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나면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옆에 라인의 46번부터는 이제 나머지 정리인데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잠깐 그런 얘기 했잖아. 47번을 볼게요. 자,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fx를 성빈아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f
이거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네, 그 내용입니다. 그럼 47번 문제에서는 fx가 요건데요. 얘로 나눈 나머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죠? 요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뭡니까? 이런 질문이거든. 그럼 여원아, 일단 우리는 이거를 f 몇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 f 4분의 1이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f 4분의 1의 값이 얼마인지 찾으면 그게 답인데, f 4분의 1이라는 건 요 식에다가 x의 4분의 1을 넣은 거잖아요. 넣어봅시다. 여기 x자리에 4분의 1 넣어볼게요. 자, 2 곱하기 4분의 1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빼기 4분의 1 더하기 1 이거죠, 그죠?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 솔 4분의 1의 세제곱이 얼마지? 그죠? 64분의 1이죠. 앞에 2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되면 얼마예요? 32분의 1이죠. 그럼 3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1 요 계산할 거예요. 다 뭐 할까, 돌아? 32로 곱해? 나눠? 만약에 누가 소리한테 소라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계산해요? 통분을 해야죠. 통분을. 그쵸? 막 곱하면 돼? 안 돼. 통분해야 돼. 얘는 6으로 통분해야 되지, 그치? 이건 뭘로 통분해야 돼? 32로 통분해야죠. 그럼 32분의 1은 그냥 냅두면 되겠고, 자, 그럼 4분의 1이라는 거는 32분의 몇이죠? 8이죠, 8. 그치? 1이라는 거는 32분의 몇이죠? 32분의 3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므로 계산을 다 하면 얼마 할까? 32분의 25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이런 계산들은 이제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fx를 예로 나눈 나머지에서 바로 막힘없이 이게 탁 튀어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지? 이게 탁 튀어나오는 것이 나머지 정리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좀 써볼까? 47번에 2번. 이 fx를 예로 나눈 나머지니까 하영아, 뭐가 튀어나와야 돼? f 3분의 6. 근데 3분의 6은 곧 얼마야? 2. 그러니까 얘로 나눈 나머지는 곧 뭐야? f2라는 거죠. 그죠? f2의 값만 잘 계산하시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맞죠? 요런 게 나머지 정리다. 그 다음에 밑에 48번도요. 1번만 좀 해볼게요. 자, 48번에서도 얘를 fx라고 정의를 해줬는데,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4가 된대요. 서진아, 그럼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고 쓸 거야? f1이라고 쓸 거지? 근데 그 f1의 값이 지금 얼마가 되게 하면 돼? 4가 되게 하면 되는 거지, 그쵸? 나머지가 f1인데 나머지가 4가 됐다 그랬으니까 f1은 4예요. 근데 하늘아, f1이라는 건 또 어떤 뜻이냐면 요 식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x에다가 1을 넣는 거잖아, 그치? 1 넣으면 어떻게 될까? 1 더하기 1a 그죠? 1 생략 a 2 플러스 2 더하기 맞아, 이게 f1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계산하면 1, 2, 4 더하면 7이니까 7 플러스 a죠. 이게 얼마랑 똑같다? f1 이게 f1을 계산한 건데 방금 좀 전에 f1이 뭐랬죠? 4 4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얼마다? 4 4다. 그지? 그럼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렇지. 요렇게 푸는 게 4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 이제 14페이지도 계속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인데,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49번 정도 수준까지만 해줘도 만족할 수 있어. 49번. 자,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2차식. 자, 49번 한번 보여주고요. 요거랑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49번 잘 보세요. fx라는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2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7이래요. 그럼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식을 쓸 수 있죠.
하영아,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2다. 뭐라고 써야 돼? 맞아. f-2는 2다. 이렇게 쓰면 되고. 또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이건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f3은 7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쓸 수 있어요.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냐면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써야 돼.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의 그 상황. 자, fx를 이걸로 나눴잖아요. 그럼 나누는 식을 여기다 써주시고, 자, 이렇게 쓴 다음에 항상 나누는 식 뒤에는 누가 달라붙어? 항상 qx가 달라붙어. 몫에 해당되는 qx가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더해져? 나머지가 더해져. 나머지 rx가 더해집니다. 요렇게, 그치? 이걸 일단 쓰는 게 1단계.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fx를 이걸로 나눴는데 가야 이게 몇 차식인가요? 2차식이네요. 그럼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식인가요? 1차식일 거예요. 1차식. 그러면 이 1차식 자리를 우리가 rx라고 넣으면 못 풀거든? 1차식이니까 이걸 뭐라고 써야 돼요? 얘가 1차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얘를 ax 플러스 b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하늘아, 1차식은 ax 플러스 b. 만약 2차식은 AX 제곱 플러스 B제곱 bx 플러스 c. 1차식이라고 하면 ax 플러스 b라고 쓰잖아. 2차식이라고 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3차식이라고 하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항이. 그치? 지금은 1차식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x제곱 빼기 x 빼기 6이라는 식을 보니까 성빈아, 이거 뭐가 되는 식이에요, 이거? 뭐가 가능해? 그쵸.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죠. 얼마가 떠올라? 6일이 떠오르면 안 되는데. 3인데 부호는?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써놓을 수 있냐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로 써놓을 수 있죠. 여기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맞니? 이렇게 써놔야지만 우리가 아까 적어놓았던 얘하고 얘를 바로 적용시킬 수 있구나라는 게 보이죠? 봐봐. f-2가 2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나는 x자리에 얼마 넣어봐야 돼요? 이거 넣어봐야 되잖아. 그치? 근데 x자리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2를 넣는 순간 f-2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자, 요 부분이 강여가 얼마가 돼? 0이 돼요.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얘랑 곱해져 있는 이만큼이 싹 다 0으로 가버린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뒷부분만 남았고 여기에 x자리에다가도 얘가 지금 들어가야지. 그치? 마이너스 2가. 그럼 뭐라고 쓸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써야죠. 이것이 f-2가 뜻하는 식이고요. f-2가 2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 줄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소라 이제 얼마 넣어볼 차례? 3 넣어볼 차례. 그럼 f3으로 시작하면 역시 또 이 부분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 같이 0으로 가겠죠. 그럼 이 뒷부분 뭐라고 쓸래? 3a 플러스 b라고 써야 되겠고 그것이 얼마다? 7이다. 됐네요. 그쵸? a랑 b에 대해서 식이 2개 떴으면 됐지. 요거 가지고 풀면 되겠네. 그치? 자, 하늘아 둘이 어떻게 할까? 연립해요. 연립을 해요. 그 연립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둘이 빼거나 더해요. 그럼 빼야 돼, 더 해야 돼 지금은? 빼요. 빼야 돼. 빼야지 누가 없어지겠지? b가 없어지지, 그치? 그 두 식을 빼겠습니다. 빼면은 마이너스 2a 빼기 3a니까 뭘까 하느라?
마이너스 5a는 자 2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a는 1이라는 얘기고요. a가 1이라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b는 몇일까? 4가 되겠죠. 그럼 성빈아 지금 우리가 a, b 값이 이렇게 나왔잖아. a, b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나머지잖아. 이 rx. 이 rx라는 식을 아까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a 값이 a, b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럼 이 식은 어떤 식이라는 거야? 어떻게 생긴 식이야? 슬픈 상황이다 진짜. a, b 다 찾았는데 이 식이 답이야. 이 식이 답인데 a가 1이고 b가 4예요. a 자리 어떻게 해? 1로 b 자리는 어떻게 해? 4 넣어 4. 그럼 뭐가 돼 이 식이? 아니 a 자리를 1로 바꾸면은 ax라고 써있던 게 이거 1로 바꾸면 그거 x 플러스 4. x 플러스 4가 나머지니까 답이 2번이라고요. 됐나요? 2차식으로 나누는 문제. 이 문제까지가 나머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고요. 그러면 우리 해봅시다. 그 바로 밑에 50번. 이 49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거든요. 똑같은 문제야. 오히려 인수분해도 돼 있으니까 더 쉬워요. 네, 50번 문제. 지금 풀었던 49번과 같은 순서로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요 화면 요거 띄워놓을 테니까 이거 참고하면서 답 찾아주세요. F2가 5일 거고. 자, 그 다음에 F-2가 마이너스 3이겠지요. 자, 이거 두 개 써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FX를 얘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다 했으니까 자, 여기 뒤에는 항상 qx가 달라붙어요. 몫이 달라붙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 rx가 더해집니다. 근데 지금 상황도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몇 차식? 1차식. 그치? 1차식. 그럼 이 1차식은 ax 플러스 b라고 써질 거잖아. 아까랑 똑같이. 그럼 거기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x자리에다 넣어볼 숫자 두 개가 뭐냐면 2 한번 넣으면 되고 마이너스 2 한번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2 넣어봤더니 얘가 0이 되면서 얘가 다 같이 데리고 0으로 가주네요. 다 같이 0으로 가죠. 그럼 이 뒤에 있는 부분만 남는데 여기에 x자리에도 2가 들어가니까 2a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2도 해보면 요 값이 5였고 자, f-2는 요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요게 0이 되는 거다. 그지? 2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지. 어쨌거나 앞에 덩어리 다 없어졌고요. 뒤에 있는 부분에 x자리에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됐죠. 아까랑 거의 똑같죠. 성빈아, 그럼 두 개 어떻게 할까요? 이거 빼도 되고 더해도 돼요. 왜냐면 빼면은 b가 없어지고요. 더하면은 a가 없어지잖아. 둘 다 상관없어. 성빈이가 빼자 했으니까 뺄게요. 그럼 2a 빼기 마이너스 2a는 뭐지? 그렇죠. 플러스 4a. b는 없어졌고 5 빼기 마이너스 3은 뭐지? 8. 자, 그럼 a가 뭘까? 2가 되겠네. a가 2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2 집어넣어. 그럼 2 곱하기 4잖아요? b는 얼마일까? 자, 성빈아, 그러면 이 나머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머지 rx 있잖아. EX는 1이 아니라 EX 플러스 1. 그렇지. A에 2 들어가고 B에 1 들어가니까 EX 플러스 1이 이 문제의 나머지 RX가 되는 거고. 서영아, 그러면 R1을 구하라 그랬잖아. R1. R1이니까 X자리 얼마 넣으면 돼? 1 넣으면 돼? 답이 뭐야 그럼? 3. 맞죠?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머지 정리였고요. 자, 인수 정리 문제들은 나머지 정리하고 똑같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면 다 풀어져요.
인수정리라는 게 뭐냐면 나머지가 0이 되는 상황을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데 나머지가 0이야 이렇게만 바라봐 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우리는 15페이지의 조립제법까지만 하고 오늘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조립제법은 근데 이미 여러분 다 할 줄 알잖아. 그지? 조립제법이란 나눗셈을 하는 거죠. 나눗셈을 하는 건데, 자 57번처럼 요렇게 생긴 3차식을 요렇게 생긴 1차식으로 나눌 때 직접 나눗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처럼 세팅해서 조립제법을 할 수도 있죠. 그쵸? 자, 직접 나눗셈을 한다면 뭐 써져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얘를 얘로 직접 나눗셈을 한다면, 자 하늘아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 요놈과 요놈이 항상 기준이야. 최고차가 기준이야. x에다가 뭘 곱해야지 얘랑 똑같아질까? 3 세제곱. 이거 세제곱하면요 얘까지 곱해지면 x 4제곱 되잖아. 제곱 맞죠? 그러면 3x 제곱을 이거 전체에다가 곱해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3x 세제곱이 될 거고 요 옆에는 뭐가 돼요? 요거랑 이거 곱해지니까 6x 제곱. 그렇죠. 자 쭉 긋고 뺄셈, 숫자 나눗셈 할 때처럼 뺄셈. 자 요 줄은 없어졌고요.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뭘까요? 8x 제곱. 뺄셈이잖아.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4x. 빼기,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4x 제곱이죠. 4x 제곱 써주고 그 다음 칸 그대로 내려서 하나 쓰고요. 그죠? 자 그럼 또 이제 기준은 요거야. x에다가 뭘 곱해야지 얘가 되느냐? 뭘까? 4x. 플러스 4x. 그래서 4x 제곱 마이너스 뭐예요? 몇 x? 여기다가 2x. 얘를 곱하는 거잖아. 8x. 8x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또 뺍니다. 빼면은 앞줄은 없어지고 얘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8. 플러스 어 5x. 플러스 5x. 그 다음 이거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돼야지, 그치? 자 마지막으로 요걸 만들려면은 얘한테 얼마 곱해야 돼? 플러스 5 곱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5x. 5x 플러스 얘한테 곱하는 거야 5를. 마이너스 10. 자 마지막 뺄셈. 자 뺍니다. 5x는 없어졌고 얘 빼기 하면 뭐죠? 12. 자 그렇게 해서 나눗셈이 끝났고,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성빈아 뭐라고 본다? 이 부분을 나머지라고 본다. 이게 직접 나눗셈 하는 방식인데, 직접 나눗셈의 장점이 뭘까 얘들아? 장점? 좋은 점. 몇 차식이든 다 계산할 수 있다. 그죠? 뭐 3차 나누기 2차도 할 수 있고요. 뭐 4차 나누기 3차도 할 수 있고요. 차수와 관계없이 다 계산 가능한 게 장점이죠. 근데 지금같이 1차 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이 직접 나눗셈 하는 방법보다 훨씬 편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야? 조립제법이죠. 그게 바로 조립제법.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할 때는 여기 나눗셈을 당하는 식에 요 개수들만 똑똑똑 떼와가지고 개수들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2라는 숫자는 어떻게 찾은 숫자니까요? x 마이너스 2가 0. 맞아. 이 뒤에 있는 나누는 식을 0이 되게 하는 그 x값, 그 x값을 여기다 갖다 딱 써주는 거죠. 자, 요게 그러면 기본 세팅이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맨 처음에 맨 앞줄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해요? 요거를 그대로 내려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와 여기 숫자를 곱해서 그 다음 칸으로 올리니까 6이 되겠고요. 자, 도연아 잘 봐. 오늘 이거 하나만 마스터하고 가자. 숫자들을 쓴 다음에 봐봐. 이 첫 번째 숫자 그냥 내려서 썼어. 자, 그 다음에 그 숫자랑 맨 앞에 있는 숫자를 곱해서 여기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로는 더하는 겁니다. 얘랑 얘랑 더하면 뭐니?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6이니까 얼마일까? 4입니다. 4. 그럼 그 숫자랑 또 맨 앞에 숫자랑 또 곱해가지고 그 다음 칸으로 올라가요. 자, 2 곱하기 4. 8이죠. 그죠? 자,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8이랑 더하면 5가 되는 거고요. 또 이 숫자랑 맨 앞에 숫자랑 곱해서 다음 칸으로 올라가요. 얼마일까요? 10이죠. 그럼 10 더하기 2니까 얼마? 12.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조립제법이야. 그러면 요 맨 끝에 나온 12가 당연히 나머지가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3, 4, 5가 몫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하늘아, 여기 숫자가 3개 나왔으면 이거 몇 차식을 나타낼까? 2차식을 나타내죠? 얘가 상수항이니까 플러스 5 쓰시고, 얘가 1차항이니까 4x 쓰시고, 얘가 2차항이니까 3x 제곱 이렇게 쓰면 얘가 몫이 되는 거다. 자, 이게 조립제법인데, 조립제법 할 때 여러분 조심할 점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옆에 그 58번에 2번 같은 거, 이런 거. 자, 이런 거 나눗셈을 할 때요. 요거 조립제법 하면은, 자, 뭐 직접 나눗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조립제법만 해볼게요. 자, 얘를 조립제법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팅을 이렇게 하잖아. 2, 1, 4, 마이너스 1 쓰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앞에 하용은 얼마 쓰니? 이렇게 쓰죠, 그쵸? 예,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것대로 가볼게요.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요렇게.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몫이 2x제곱 플러스 4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라고 대답하면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이거 틀리다는 거 알고 있죠? 어떤 상황이야 지금? 얘 왜 틀린 거야? 뭐 때문에? 2로 나눠야 돼. 여기 지금 나누고 있는 요 식에 x의 개수가 2기 때문에 틀린 거죠. 이 x의 개수가 1이었을 때는 얘를 그대로 몫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지금처럼 x 앞에 여기 뭐 숫자 붙어 있을 때, 그때는 이 몫을, 이 조립제법에서 나온 이 몫을 이 숫자로 꼭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지 그게 진짜 몫이야. 그래서 이거 지금 58번에 2번 같은 경우는요, 몫을 x제곱 플러스 2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틀려요. 그래서 x 앞에 뭔가 붙어 있을 때는 그 숫자로 꼭 나눠줘야 됩니다. 몫만 나누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고. 그래서 이때는 몫이 요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게 조립제법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뭐 이 정도만 알면은 여러분 조립제법까지는 풀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16조까지. 숙제는 16조까지고요. 16조까지고 예. 그 뭐죠? 오늘 푼 건가요? 딱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4층으로 올라갑시다. 4층 지난 화요일 날 했던 교실이랑 똑같은 교실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번 주까지는 원래대로 11시 30분 수업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변동이 좀 있을 거예요.